네, 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이 코너는요, 창세기 행복론,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짚고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재충전의 행복 첫 번째, 안식일은 충전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목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벌목을 갓 시작한 이 젊은 청년 하나가 하얀 머리에 노인을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어르신, 이제 집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셔야 할 분이 여태껏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께서 일을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심지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을 한 움큼 입에 털어넣고 우물거리면서 계속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아까 머리가 하얀 노인을 바라보았더니 한 50분쯤 일을 하고 10분을 앉아서 쉽니다. 자, 그 광경을 바라보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벌목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해보니 그 노인의 결과물이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찍었는데, 어르신은 50분 동안 일을 하고 10분 동안 쉬시던데 어떻게 이 많은 나무를 찍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북의 젊은이, 나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체력을 충전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았다네.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가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했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죠?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과도한 일을 함으로써 따르는 생활의 합병증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단연코 1위일 겁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가계 부채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 항생제 사용 세계 1위, 이런 각종 부끄러운 통계들을 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면 속에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힐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직장인들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자 싶은 그런 로망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했을 때 정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한국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매거진 N 캠퍼스 자벤조이의 2019년 10월 22일 기사에 보면 한국 직장인의 83%가 입사 후 건강적신호라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를 과로를 꼽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일 KBS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워라밸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한국 직장인들의 워라밸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라밸이란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은 즐겁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자, 이런 요소가 꽤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OECD가 세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월화별 상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하위 5개 국가에 속합니다. 월화별이 가장 나쁜 국가는 콜롬비아였고 멕시코와 터키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네 번째로서 전체 40여 개 국가 가운데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 일본은 36위였습니다. 이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상시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월등하게 길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였고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시간인 1746시간보다 연간 280시간을 더 많이 일했다. 하루 노동시간 8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면 거의 35일을 더 일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일까지 포함을 하면 한 달 반을 더 일한다라고 볼 수 있죠. 휴식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한국인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지 못해서 관계적 미숙아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젖을 공급해주는 대상한테도 그냥 젖꼭지를 깨물어 버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와서도 관계를 통한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모임을 만들어도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판이지 뭔가 좀 교양 있게 깊은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기저감정, 밑에 깔린 감정을 탐색해 보면 불안이라는 요소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불안 못지않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고독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SNS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닐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안식한다는 말이 쉬기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정통 이 보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주일은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돈도 쓰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시골에는 군내버스 같은 게 있었는데 꽤 먼 거리에서 읍내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을 쓰지 않으려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죠. 또 월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공부도 일에 속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낮 시간에 낮잠을 미리 자고 자정 12시가 땡 되면 그때부터 월요일이니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때 또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안식일의 시작과 끝이 안식일은 해 넘어가는 시점과 동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가 넘어가는 그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밤 12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단순히 쉰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육신의 일을 쉬어라, 이 일을 내려놓아라 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안식일은 영적인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대체 날인 주의 날 주일에는 이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션이 모이는 회중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이 일들이 꽤 많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주 모이는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서로 모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룩한 안식이었다는 거죠. 자동차 경주장에 가보면 그런 경기 영화나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동차 경주 영화를 보면 이
경주자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막 트랙을 돌다가 중간중간에 보면 자기 그 정비팀 쪽에 와서 차를 점검하고 타이어를 교체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치를 해서 빨리 좋은 상태를 만들어 가게 되죠. 마치 안식일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트랙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승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정비팀이 들어와서 차량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타이어도 교체하고 연료도 보충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만든 것이 안식일의 개념. 즉 안식일은 무조건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점검해서 장시간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재충전의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첫째, 안식일에 내가 집중해야 될 영적인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쉬는 시간에 갈아야 할 도끼날은 어느 영역인가?